안녕하세요. 초급자, 중급자를 위한 자산관리 채널 금전도사TV입니다. 오늘은 금리는을 위한 기초 금융투자의 기본입니다. 금융투자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경제 전망이나 정책 분석 같은 영역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와 꾸준히 공부하시면 준 전문가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교육시킨 금융 촉보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일 거예요. 일반 분들은 제가 많이 교육을 시켜서 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분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고요. 오늘 영상 잘 보시면 금융투자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나 ETF 알긴 알 것 같은데 분명 들어도 봤고 설명도 들었고 책에서도 봤고 유튜브도 봤고 그런데 기억도 사실 잘 안 나고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아서 헷갈린다, 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정을 하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슈퍼, 생선가게, 정육점, 수선집, 가구점, 철물점처럼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 이 마을에 치킨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다,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치킨집을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회를 엽니다. 치킨집을 하려는데 대박이 날 것 같다. 이 치킨집 시작하면 원금에서 하는데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매출도 금방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돈이 부족하니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치킨집을 개업을 하고 싶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니 충분히 그럴 법하다 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말로만 할 수는 없죠. 그냥 통장으로 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동력과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자본을 제공을 해서 치킨집을 만들어 서로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법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서로에 대한 약속 증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으로 만든 인간, 즉 법인 사업자를 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자한 금액과 또 제가 투자한 금액이 서로 비율이 다를 테니 이 비율을 서로 객관적으로 명시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증서를 발행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서라는 것은 서로가 투자한 그 돈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겠죠.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주식이란 이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 많은 것이고요. 주식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치킨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줄을 서야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면 투자하신 여러분은 굉장히 뿌듯하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투자한 돈에서 내가 20%를 더 올려서 돈을 줄 테니 그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팔지 않을래? 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단칼에 바로 거절을 하죠. 왜냐? 앞으로 이 사업이 점점 더 성장해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해당 사업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식도 많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사촌이 30%를 더 줄 테니 그 사업권을 내게 팔지 않을래?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아주 진중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맞은편에 치킨집이 개업을 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새로운 치킨집이 나타나면 당연히 매출은 떨어질 것이고 지금껏 팔던 판매량을 그 치킨집과 나누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 사촌을 사실은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촌한테는 이러한 정보를 숨기고 30%를 올린 가격에 이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 사업의 소유권을 샀던 사촌은 경쟁사가 근처에 나타난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그 소유권의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판매량은 정해져 있는데 매출은 일정한 수준인데 이 매출의 양을 두 집에서 나눠야 하니 그 가게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사업권을 사려는 사람도 적어질 테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기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30%의 이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한 번 했던 투자가 적지 않은
많은 이익을 남기자 투자가 재미있어진 여러분은 또 다른 사업에 뭐 투자할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그러던 때 PC방과 커피숍과 편의점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옆집의 순이 엄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사업권을 사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되죠. 이 사업들 중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또 이 사업에 골고루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직접 결론을 내지 못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데려와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골라달라고 의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공짜가 아니죠. 물어보니 이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혼자서 이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워서 이번에는 내 친구 영희를 꼬십니다. 너 지난번에 치킨집 투자하고 싶다고 했지? 지금은 치킨집보다 다른 투자가 더 괜찮을 것 같아. 이 투자 나랑 같이 알아보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대신 내가 전문가를 지금 알아봤는데 그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하려고 해. 비용이 드니 너랑 나랑 같이 나눠서 부담하고 우리 이 투자를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희가 이번에는 철이까지 데려와서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과 영희와 철이 여러 명이서 함께 전문가를 고용해서 투자를 맡기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펀드입니다, 여러분. 뭐 좀 어려운 말로는 간접 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집합 투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투자를 맡겼더니 이 전문가가 뭐 PC방을 샀다 팔기도 하고요. 편의점을 샀다 팔기도 하고요. 커피숍을 샀다 팔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으다 보니 여유가 돼서인지 이 사업들을 동시에 샀다 팔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나는 이렇게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편의점 한 가지에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을에 있는 편의점 한 군데만 투자를 하자니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고 다른 마을에 있는 편의점까지 함께 투자를 하고 싶어졌어요. 앞으로는 계속 편의점이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직장을 다니느라 바쁜 내가 다른 마을의 편의점까지 일일이 다 조사하며 분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여러분은 이번에는 편의점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물어보니 이번엔 이 전문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의 사업을 맡겼던 전문가와는 달리 비용이 굉장히 싼 거예요. 왜 싸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 사업 한 가지만을 꾸준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한 기준이 돼야 사업에 투자를 하고 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곳만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즉 거래를 자주 하지 않으니 그만큼 비용도 쌀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전문가의 말 이해 가시나요? 여기서 두 번째, 편의점만 전문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이 전문가가 바로 ETF입니다, 여러분. ETF와 펀드는 전문가에게 우리의 돈을 간접적으로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한데요. 운영 방식이 서로 좀 달라요. 비용도 좀 많이 다르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ETF는 사람의 판단보다는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 매매를 한다라고 비유를 해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펀드들보다는 ETF가 훨씬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과 펀드와 ETF에 대해서 비율을 들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평상시에 금융투자가 어렵고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사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투자, 이익을 내고 성장할 그런 산업에다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차트만 보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런 도박과들 같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방향 맞추기 게임에 대한 도박과 같아요. 물론 확률도 50대 50이겠죠. 오늘 오르거나 오늘 내리거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할 곳의 산업과 사업이 앞으로 성장을 하고 지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이 기업의 매출을 올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인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인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투자자는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니 특히 입문자나 초보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들이 그런 방식, 즉 차트를 보고 방향 맞추기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되게 쉬워 보이고 간편해 보여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산업에 대한 분석과 돈을 잘 많이 벌어다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영역은 사실 복잡하고 너무 해야 할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과거의 데이터를 껴맞춰서 내일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 훨씬 쉽고 간편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성장할 매력적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어서 주목을 받지 못해 해당 회사의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좋고 매력적이라고만 해서 무조건 그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죠. 즉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매력적이고 앞으로 성장할 산업을 찾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이쁨을 받을 그럴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혼자 하기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러한 일을 대신해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ETF나 펀드고요. 무작정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나 방향을 갖고 어느 기업이나 특정 주식이 아니라 어느 산업이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 대신 이러한 기업들을 골라서 운영을 해줄 전문가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해당 산업이나 방향을 잘 골랐다 하더라도 해당 전문가가 내 돈을 잘 운영해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치킨집과 편의점을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와 한 마을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개념 정리였는데 기회가 되면 실제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